싸고 괜찮은 물건 어디 없습니까? 싸고 괜찮은 빌딩이란 없습니다. 그런 매물이 고객님을 기다리고 있지도 않죠. 누구나 원하는 물건은 언제나 비쌉니다. 이것이 시장의 원칙이죠. 아마 자동차 판매장에 들어가서 가장 좋은 차를 추천해 달라고 하면 가장 비싼 차를 보여줄 것입니다. 비싸면 비싼 값을 하죠. 하지만 빌딩은 그런 관계가 통용되지 않는 독특한 재화입니다. 물론 수요와 공급의 원칙을 따르고는 있습니다. 인기가 있는 빌딩은 가격이 오르고 아니라면 내려가게 되지요. 하지만 비싸다고 무조건 좋은 빌딩도 아니고 싸다고 다 나쁜 빌딩도 아닙니다. 구매 목적에 맞으면 지금 당장 비싸더라도 투자할 가치가 있지만 시세보다 싸게 나온 빌딩이더라도 미래 가치가 불투명하면 10원도 아까운 법입니다. 빌딩 매입에서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은 싸다, 비싸다에 따른 상대적 평가보다는 나의 목적에 맞느냐 안 맞느냐에 따른 절대적인 평가인 것입니다. 나의 목적에 맞는 빌딩을 고른 뒤에 똑똑한 방법으로 최대한 비용을 절감하면서 매입하고 나중에 잘 매도해야 성공적인 투자가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미소영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오동엽의 발품 팔아 꼬마 빌딩입니다. 50대가 되면 가장 큰 고민이 노후의 생활비입니다. 생활비가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돈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요. 그래서 보통은 대출 없는 실거주 집과 월세 수익이 들어오는 상가나 건물을 고려하게 됩니다. 대출 없는 아파트 두 채로 하나는 실거주, 하나는 월세 받는 구조도 나쁘지는 않아요. 이는 본인이 관리하기 쉬운 방법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거용보다는 대출을 활용해서 투자할 수 있는 꼬마 빌딩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금 당장 돈이 없더라도 노후 준비 단계에서 부동산을 빼놓을 수 없으니 처음 시작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 알아두는 것이 좋겠지요. 이 책은 크게 파트 1, 꼬마 빌딩의 인기 앞으로도 그럴까? 파트 2, 빌딩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5가지 포인트, 파트 3, 건물주로 가는 로드맵 10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오동협님은 500여 건이 넘는 빌딩 매매를 중개한 경력 17년 차의 공인중개사이자 빌딩 전문 부동산 중개업체를 운영하는 대표입니다. 실제 거래 사례나 현장에서 부딪히는 문제점과 해결 방법도 함께 알려줍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부분은 건물주로 가는 로드맵 10단계 중 1단계입니다. 어떤 것이든 처음 시작할 때 방향을 잘 잡아야 하는데요. 처음부터 헤매면 조금 답답해집니다. 계속 흔들리게 되니까요. 가장 중요한 것이 현실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자금 계획이지요. 이와 관련해서 스스로 검토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미소님들도 1단계 내용 들어보시고 건물주로 가는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갑니다. 건물주로 가는 길 1단계, 꼼꼼하게 자금 계획 수립하기. 내가 보유한 자금이 얼마인지, 대출은 얼마나 나오는지 등을 확인하여 어떤 사이즈의 빌딩을 매입할 수 있는지 계획을 세우는 단계입니다. 계획은 항상 첫 단추가 가장 중요하죠. 종종 가진 돈이 이 정도뿐인데 그걸 살 수 있다고요? 라고 놀라면서 묻는 예비 투자자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실제로는 가능한데 몰라서 도전하지 못했던 것 뿐입니다. 또한 대출과 세금 등을 알면 절약할 수 있는 것도 많습니다. 1단계 체크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금 계획은 자금을 다 준비할 수 없다면 적극적인 대출을 통해 필요 자금을 충당할 것. 세금은 취득세, 중개수수료 등의 부대 비용 역시 필요 자금의 일부임을 잊지 말 것. 예산서 작성은 최대한 꼼꼼하게. 빌딩 투자의 첫 단계는 정확한 매입 자금을 계획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당연한 얘기 아니냐고 반문하는 독자들도 있겠지만 자금 계획도 세우지 않은 상태에서 무턱대고 매입에 뛰어드는 투자자도 적지 않습니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빌딩 매매는 자금 문제에서 시작해 자금 해결로 끝납니다. 철저하게 계획된 자금에서 시작되어 치밀하게 계산된 자금으로 끝나는 것이죠. 금액뿐 아니라 시간도 여유를 갖고 움직여야 합니다. 급한 마음에 서두르다가 공든 빌딩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컴퓨터 엑셀 프로그램으로 꼼꼼하게 예산서를 작성하는 것을 권합니다. 보유 자금이 많아서 사고 싶은 빌딩을 마음 놓고 사면 좋겠지만 그런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투자자는 양당 간에 결정해야 합니다. 열심히 일해서 20억 원을 만든 다음에 빌딩 사냥에 나설 것인지 괜찮은 빌딩군을 먼저 추스린 다음 부족한 자금을 충당할 방법을 찾을 것인지를 말입니다. 필자는 후자가 맞다고 봅니다. 자금을 다 준비한 뒤에 매입하려고 하면 원하던 빌딩은 다른 사람의 손에 들어가 있거나 가격이 올라 있을 것입니다. 손을 탈 때마다 취득세라는 세금을 내기 때문에 거래가 됐다는 얘기는 가격이 무조건 오른다는 말입니다. 이런 전략으로는 뒷북을 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매입하고 싶은 빌딩을 먼저 정한 다음에 자금을 맞춰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터무니없이 비싼 매물에 욕심을 내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선 보유한 현금 중에서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융통할 수 있는 현금이 있는지, 대출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등을 파악해야 합니다. 이것이 곧 나의 매입 자금입니다. 흔히 매입을 결정하고 난 다음에 대출을 신청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하면 너무 늦고 정확한 계획을 세우기가 어렵습니다. 빌딩에 투자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자금 계획을 세우는 단계에서부터 은행과 접촉할 필요가 있습니다. 꼭 특정 매물을 사겠다는 결심이 서지 않더라도 괜찮은 매물이 있으면 대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라는 것입니다. 은행에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듣다 보면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 가능합니다. 이것을 대출 스탠바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또한 이렇게 미리 신용 정보를 점검해 두었기 때문에 실제 매입 단계에서는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검토 시간도 짧아지겠죠. 좋은 매물은 기다려주지 않아서 빠른 선택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대출 심사 결과를 사나흘씩 초조하게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매수인이 신용도나 대출 가능 여부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은행원을 상대로 하는 방법도 덤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대출이란 은행이 알아서 주는 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금액을 요구하면서 서로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은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대출이 돈을 빌리는 것이라고만 여기면 고개를 숙여야 하지만 내가 당신네 은행에 돈을 쓰지만 내가 내는 이자로 은행은 운영되는 거 아니냐? 난 은행을 먹여 살리는 고객이다 라는 마인드로 접근하면 당당해지고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매입 비용과 대출만 확인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예비 자금도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생각지도 못한 세금, 부동산 중개 수수료, 꼭 필요한 리모델링 비용, 당장 현금으로 지출해야 하는 항목 등 추가로 자금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오로지 매매 가격만 생각하고 딱 맞게 자금을 준비했다가 낭패를 보는 투자자가 의외로 많습니다. 이미 계약이 진행되어 돌이킬 수 없어서 급전을 구하러 다니는 투자자도 많이 봤습니다. 부수적인 비용이 얼마나 되겠어? 라면서 간과하면 안 됩니다. 단돈 10만 원이라도 부족하면 무조건 부족한 것입니다. 꼭 매입 금액 플러스 취득세 플러스 이전 시 필요 비용 플러스 중개수수료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방식으로 따로 계산해 놓아야 합니다. 이처럼 세금을 포함한 부수적 비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사고 파는 식의 빈번한 거래로는 큰 수익을 내기 어렵습니다. 장기 투자의 안목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벌긴 벌었는데 세금 내고 나니 내 손에 남는 게 없더라. 이처럼 속상한 일도 없죠. 그래서 필자는 보유 기간을 4년에서 5년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금이 부족하다면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큰 욕심을 내지 말고 지금부터 작은 것부터라도 하나씩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상권이 형성되지 않은 지역에 작은 주택을 매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 경우 임차인을 끼고 매입하면 초기 자금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택은 명도에 큰 어려움이 없으므로 추가 비용 없이 명도를 진행한 후 용도 변경을 하여 작은 가게를 입점하는 방식으로 빌딩의 가치를 키우는 것도 좋습니다. 단, 주택담보대출 규제에 따른 대출금 체크를 전제 조건으로 해야겠죠. 자금이 더 부족한 투자자라면 토지가 협소한 곳에 있는 꼬꼬마 빌딩도 괜찮습니다. 내가 융통할 수 있는 자금에서 바로 매입할 수 있는 토지가 있다면 일단 추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땅이더라도 입지가 좋은 매물이면 향후 숨은 진주가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세공을 잘하면 멋진 보석이 됩니다. 흔히 효자 빌딩이라고 하죠. 다른 투자자를 구해서 공동 명의로 매입하는 것도 좋습니다. 실제로 가격이 많이 상승한 빌딩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공동으로 투자할 파트너를 찾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필자의 고객 중에도 가족이나 친구, 선후배와 공동 투자하거나 설계사나 시공사와 함께 공동으로 투자하여 본인이 모르는 공사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려는 투자자도 많습니다. 가진 돈이 별로 없는데 건물주는 욕심이겠죠? 성공은 늘 꿈꾸는 자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욕심이 아닙니다. 필자는 자기 자본금이 부족하더라도 건물주의 꿈을 버리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계속 관심을 두고 공부하다 보면 길이 보입니다. 물론 적극적으로 찾아다니면서 상담에 임해야 그 길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자금의 마지노선이 있지 않나요? 라는 질문을 받으면 요즘은 10억에서 20억 원을 준비한 상태에서 꼬마 빌딩을 찾는 투자자가 가장 일반적이지만 적어도 5억 원의 자기 자본금은 있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10억 원이 있다면 마포권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강남권을 원한다면 20억 원도 부족합니다. 이렇게 자금에 맞춰서 지역을 찾을 수도 있고 토지가 협소한 빌딩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 상담을 해보면 자기 자본금 10억에서 20억 원을 들고 대출을 받아서 50억 원대의 빌딩을 매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가격대의 빌딩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은 이런 가격대의 매물이 잘 팔린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매도자를 분석해보면 과거 30억 원에 매입했던 빌딩을 50억 원을 받고 매도합니다. 강남권에서는 50억 원에 매입해서 80억 원 이상에 매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금에 맞춰 지역을 찾고자 한다면 해당 지역의 아파트 시세를 참고해도 됩니다. 30평대 아파트 매매가의 2배가 꼬마 빌딩 매매가의 하한선이라고 생각하면 계산이 편합니다. 예를 들어 강남권 30평대 아파트의 일반적인 시세가 25억에서 30억 원이므로 강남권 꼬마 빌딩은 최소 50에서 60억 원입니다. 아파트 두 채 가격이 빌딩 한 채 가격인 셈입니다. 이처럼 아파트와 빌딩은 한 바구니에 담기는 투자 상품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022년 5월 현재 수중에 현금 10억 원과 아파트 한 채가 있다면 건물주가 될 수 있을까요?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겠지만 위와 같은 조건이라면 아파트를 공동 담보로 놓고 법인으로 매입하면 50억짜리 규모의 빌딩 매입에 도전해 볼 수 있습니다. 만일 현금 20억 원과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고 있다면
똑같이 아파트를 공동담보로 놓고 법인으로 매입하면 강남 지역의 100억 원짜리까지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한편 돈이 부족할 때는 지인과 공동으로 투자하는 고객도 많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아파트는 공동 투자가 어렵지만 빌딩은 가능하므로 투자처로서 메리트와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건물주의 꿈 포기할 필요 없습니다. 예비자금은 꼼꼼하게 준비하고 돈이 없어도 방법은 있습니다. 건물주로 가는 로드맵 10단계는 빌딩 투자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을 잡지 못하는 예비 건물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실전 노하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단계는 다시 5개의 항목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궁금증을 갖고 그 답을 찾으면서 빌딩 투자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5개의 항목은 1. 자금 계획 어떻게 세울 것인가? 2. 나는 왜 빌딩을 매입하려고 하는가? 어느 지역에 어떤 빌딩이 좋을까? 3. 본격적인 건물주 되기. 4. 누가 내 빌딩의 가치를 키워주는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5. 언제 어떻게 팔 것인가? 그리고 10단계는 1단계 꼼꼼하게 자금 계획 수립하기, 2단계 매입 목적과 매입 지역 정하기, 3단계 현장 답사 및 법적 규제 검토하기, 4단계 매입 결정, 5단계 계약하기, 6단계 잔금 준비, 7단계 잔금 집행 및 소유권 이전 등기, 8단계 인수인계, 9단계 빌딩 관리, 10단계 빌딩 갈아타기 혹은 추가 매입하기. 오늘은 건물주로 가기 위한 10단계 중 1단계 꼼꼼하게 자금 계획 수립하기 내용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미소님은 무슨 생각이 드셨나요? 맞습니다. 빌딩을 매입함에 있어 대출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점입니다.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것은 주택에서는 전세금과 대출인데요. 빌딩에서는 대출금 활용이 최대 강점이네요. 이 책의 출간 시점이 2022년 9월인데요. 미소님들도 아시는 것처럼 2022년 하반기부터 금리가 급등해서 2023년에는 대출 금리로 인해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대출 금리가 높아지는 시점에서는 대출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지 추가로 검토한 후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책에서 저자가 강조하고 있는 부분 중 1단계 핵심 내용을 정리하면 1. 매입자금 계획 세울 시 부수적인 비용도 함께 검토합니다. 매입금액, 취득세, 이전 시 필요 비용, 중개수수료를 합한 금액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금액이 실제 필요 금액입니다. 2. 대출 스탠바이 해 놓으세요. 건물을 매입한다고 가정하고 은행에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듣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합니다. 미리 신용정보를 점검해 두면 실제 매입 단계에서는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도 있고 검토 시간도 짧아집니다. 3. 법인 명의로 빌딩 매입 시 실거주 집을 공동담보로 제공해서 대출 가능 금액을 끌어올립니다. 4. 꼬마 빌딩 매매 가격 하한선은 해당 지역 30평대 아파트 매매 가격의 2배라고 생각하면 계산이 편합니다. 5. 빌딩 매수 시기는 융통할 수 있는 자금에서 바로 매입할 수 있는 토지가 있다면 일단 추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땅이더라도 입지가 좋은 매물이면 향후 숨은 진주가 될 수 있습니다. 6. 빌딩의 보유 기간은 4년에서 5년 정도로 하고 매도 계획을 세웁니다. 저는 오늘 내용 중 법인 명의 활용과 대출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방법, 그리고 꼬마 빌딩의 가격은 30평대 아파트 매매 가격의 2배라는 점입니다. 내가 잘 아는 지역일수록 적용하기 쉽지요. 미소님들도 실제 거주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대를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은 자금 여력이 충분하지 않을 때 검토할 수 있는 골목 상권과 꼬마 빌딩이 사랑받는 이유를 소개해 드릴게요. 들으면 들을수록 미소 짓게 되는 미소용의 미소 생각입니다.
오늘도 24시간 행복하세요.